저희 본교에서 나오신 분이시고요. 사무부처장님 잘 모르고 일단 인사부터 한 다음에 부처장님, 예. 유재호 사무부처장님, 유재호 사무 부처장님, 처장님이요. 부처장. 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사무관리 공대. 안녕하십니까. 제가 설명드리면 사무부처장 겸 정책기획국장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무사이기도 하고 교섭에서 이제 실무 책임자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고 이렇게 본주에서 하고 있는데 나이는 이제 70년생이고 제가 나이를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가끔 싸가지 없다고 새끼 어린 새끼가 좀 어려워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이를 말씀드리면 더 편해하시더라고요. 먹을 만큼 먹었구나. 그래서 제가 2006년부터 서울시 버스노조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이제 뭐 민주노총이나 다른 이제 외부에서 활동을 좀 하다가 그렇게 와서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근중 위원장님, 서정수 위원장님, 지금 박정권 위원장님까지 직계에서 모시고 있는데 이제 자주 또 다니는 데만 다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얼굴 많이 못 보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그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언제 타격이 되는 거고 우리가 뭐 임금 체불이라고 하는데 그 돈은 얼마쯤 되고 그 다음에 임금 인상은 또 어떻게 되고 이제 이런 게 제일 궁금하실 건데 이제 그거를 좀 복잡해요. 지금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우리 버스 업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해도 굉장히 많이 이제 쉽지 않고 이 노동부 정도 외에는 굉장히 제대로 이해하는 데가 없어요. 변호사들도 이 노동법이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일반 변호사들한테 물어봐야.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단체 교섭에 직접 참여를 하는데 어제 이 서울 이제 우리 노동부 장관 아시죠? 철도 기관사 출신 그 노동부 장관의 오른팔 왼팔. 실제로 하면 우리 치면 뭐 총무부장님, 뭐 기획실장님 이런 분들 정도 되는 노동부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그 정무부좌관이 있고 그 사람도 이제 민족소 출신인데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노동부 자체에서 사건의 최고봉 그게 기획실장이 있어요. 그래서 장관, 차관, 기획실장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그분들이 대리인으로 오셔서 혹시 그 위원장님께서 같이 공유를 해주셨나요? 그래서 그 사진이나? 네. 사진 보셨으면 그렇게 있었고 또 제가 이거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지금 너무 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답답하고 이제 이런 건데 저희가 일일이 공개를 다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측에 바로 다 들어가서 사측에 이게 뭐 비밀이 없잖아요 세상에.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위원장님 보시면 저 위원장님 이제 서울시 정무부시장이에요. 정무부시장 김병민 부시장이라고 보시면 이제 며칠 전에 지금 제가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회사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작업 걸로 간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더 이상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설명을 이제 요 내용들은 나중에 보시면 돼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점이 여기잖아요. 시점이 여기고 자 임금 작년에 대법원 판결 나온 건 아시겠어요? 작년에 대법원 판결 나왔고 여기서 우리가 공사임금 소송에 참여를 많이들 하셨죠. 대부분 그러니까 하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2023년도쯤에 소장을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2020년까지 가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미리 보내셨던 분들이 있고 내용 증명을 안 보내고 소장을 바로 접수시킨 분들이 있어요. 6개월 차이가 나는데 이때부터 3년이고 여기서 벌써 지금 2023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서 벌써 또 2년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총 5년 정도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우리가 받아갈 게 있어요. 예, 그리고 4년 6개월 또는 예, 그러니까 내용증을 먼저 보냈던 분들은 5년까지 다 보장받고 늦게 6개월 늦게 내용증을 안 보냈다가 소 제기할 때 위임장 써주신 분들은 4년 6개월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이 지금까지 통상임금 소송을 가지고 엄청나게 다투고 있어요 우리가. 네, 다투고 있고 여기서 뭐 176시간이네 뭐 209시간이네 일단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첫 번째.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이제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뭐 실리치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 통상임금은 맞지만 이렇게 망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통상임금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망하게 생긴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회사를 뒤통수를 친 거니까 인정해줘서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정을 한 후에 그 시급의 인상폭을 굉장히 줄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라고 176시간에 209시간에 이걸 나눠가지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명의 대립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판결이 하나가 나왔잖아요. 이게 뭐죠? 동아운수. 동아운수가 우리는 2023년도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동아운수는 벌써 2015년도에 최초 제기했습니다. 그때 다 그 전에 이렇게 통상임금이 저희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비슷한 사례들이 다른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데 있는데 인정이 안 되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인정되는 쪽으로 막 이렇게 나왔었어요. 최초에 저희는 2012년도에 제가 있을 때 제가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한성여객에서 통상임금 소송을 최초로 제기했다가 졌어요. 2010년. 그리고 민주노총 분들이 2014년, 15년 이렇게 했다가 졌고. 근데 저희가 이 동아운수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가지고 뭐 연장 근로수당 청구, 예를 들면 가스 충전할 시간도 다 근로시간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저쪽 차고지까지 나가는 시간, 차고지에서 첫 번째 정류장까지 가는 시간, 그러니까 BMS 끼고 아이디 끄고 이동하는 시간이 다 근로시간이다. 대기 시간 중에 일부 시간이 근로시간이다. 이런 걸 다투면서 봤는데 그때 1심에서는 당연히 시대가 2015년도 당시에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연장 근로만 우리가 일일 9시간 주기로 한 것보다 더 많이 근로를 했다라는 걸 인정을 해서 그거 인정받고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이 안 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다른 데서 우리하고 비슷한 사례도 통상임금 인정된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동아운수가 계속 끌다가 그 사건이 지방법원, 고등법원 계류가 되어 있던 상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2015년도에 문제 제기했으니까. 다른 데서 나왔고 결국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해줬죠. 그래서 지금 1심에서도 우리 소송 들어가 있는 1심에서도 여전히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사측 변호사들은 다투고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개소리예요. 자기네들도 알아요. 알고 동아운수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된다고 명백하게 나왔잖아요. 판단이. 그래서 이거는 상여금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고 신의측도 왜냐하면 임금이라는 거는 아예 강행 규정이라서 되게 신성하고 특별하게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위원장님한테 그냥 빌려줬는데 안 갚았어. 근데 애시당초 사기치려고 작정하지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 내 돈을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임금은 노동에 대한 대가인데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형사처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인데 그 임금은 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성격이 틀린 거란 말이에요. 같은 돈덩어리 지폐 돈, 화폐 돈 이렇지만 그래서 임금을 정해진 날에 하루만 늦게 줘도 그거는 처벌을 받는 거예요. 다르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상여금 및 통상임금이 인정이 되고 그 시급이 상여금 통상임금이 인정된다는 무슨 뜻이죠? 우리가 기본급이 있고 수당이 있고 상여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같은 게 있고 근데 상여금이
기본급하고는 별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기본급이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기본급이 100만 원이고 상여급이 50만 원, 한 달 기준으로 하면 만약에 사실은 150만 원이 기본급이었던 거지. 응? 우리가 세금을 뭐 잘못 냈다가 나중에 환급 봐서 정산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시급, 왜냐면 상여금을 그렇게 왜 뺐냐면 기본급이 올라가면 수당에 다 반영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그만 공장 같은 데서 인천에 뭐 남동공장 있고 이런 데서 노동자들을 돈을 조금만 주고 일을 밤새도록 부려먹기 위해서 기본급에 포함을 안 시키고 다 뺀 거야, 우리나라 구조가. 응? 그쵸? 기본급이 올라가면 우리 어떻게 시급이 올라가면 각종 수당이 올라가잖아요. 그 우리 상여금도 그렇게 해서 뺀 거야. 근데 우리는 연장하고 야간 현대자동차가 그 생산직 우리 노동자분들이 한 1억 가까이 받고 이런 거 아시죠? 왜 그렇게 받아요? 밤에 일하고 쉬는 날 나와서 하니까 그걸로 채워지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밤에 하는 노동과 또 우리가 지금 주 40시간제 틀을 맞았는데 이제 일반 사무직들 보면 다 5일 일하잖아요. 그죠?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에 퇴근하는. 그게 기본이야. 근데 그거보다 더 하면 그거는 더 쳐줘야 되는 거야. 더 쳐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리가 남들이랑 틀린 직종의 특성은 우리가 토요일이 뭐 일요일날 남들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쉬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가면 뭐 새벽 3시 되고 일 마치고 또 새벽 막 2시에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특별하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 사용자들이 그렇게 기본급에 쳐서 수당이 올라가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여금이라는 걸 빼가지고 특별한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기본급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 600%니까 있긴 하지만 그건 선배님들이 우리 버스 노조의 선배님들이 되게 잘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결론은 우리가 받았어야 할 돈을 못 받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단체 협약의 규정을 뭐 그대로잖아요. 지금 상여금을 통사임금에 인정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이 단체별 규정 우리가 입사하실 때 연 600% 다 돼 있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보세요. 네. 그 상여금 규정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여태까지. 제가 20년 전에부터 서울시 버스노조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부터 상여금 규정이 단 한 줄도 바뀐 게 없어요. 한 글자도.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판결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 동원수 고등법원 판사들이 상여금 맞으니까 주라고 했어. 지금 우리 1심도 바뀐 건 없지만 줘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동아무소에서도 이제 문제가 안 돼. 그래서 회사가 주장하는 신의치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이 노동조합이 자 상여금은 기본급이 아니라는 인식,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빼가지고 수십 년 동안 합의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하면서 회사의 뒤통수를 치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에 좀 맞는 거 같잖아. 맞잖아. 사실 좀 맞는 거 같잖아. 그게. 그 심지어 어떤 다른 조직의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명문으로 해놓은 데가 있어. 노동조합. 근데 그 약속을 깼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서측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 돈 다 주면 망하잖아. 근데 그 두 가지 요건이 다 인정이 안 되는 게 첫 번째는 그 약속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인식은 중요하지만 자 임금은 그 통상임금인지 아닌지는 어떤 객관적인 그 성질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질이라는 거는 제가 남자인데 남자는 그 남자의 그 성징이 있고 염색체가 XY가 있고 뭐 XX가 있고 다른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여자같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자 이름을 쓴다고 해서 제가 여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임금도 상여금이 이 통상임금이냐 아니냐 이런 이름을 붙이는 거랑 상관이 없이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이고 아니면 아닌데 자, 통상임금이라는 거는 여태까지 법리가 바뀌면서 인정이 됐으니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신의칙 부분은 우리가 아까 노동자의 신성한 권리는
그거를 제대로 사측이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정도로 강력하게 그걸 강행적 효력이라고 하는데 구속력이 있게 적용되는데 그거를 약정을 했다라고 해서 박탈시킬 수가 없어. 예를 들면 근데 내가 그 입사를 할 때 계약서에다가 퇴직금은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합의를 하고 왔어요. 예? 근데 나중에 내가 퇴직할 때 회사에다 소송을 해서 퇴직금을 달라고 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약속을 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약속보다 더 중요한 최저 기준이라든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들이 있어. 최저임금, 퇴직금, 그런 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뒤통수를 치는 것이다 라는 논리는 먹히지 않고 그 다음에 망하게 생겼다라는 그 두 번째 논거는 우리가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잘못이 없어 회사는. 왜냐하면 뭐 일반 이제 중국집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인건비가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서 인건비가 올라가 막 셰프 그다음에 이제 배달하시는 분도 이런 분들의 인건비가 올라가고 밀가루 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재료비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럼 사장님들은 뭘 하죠? 응? 자, 폐업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가격을 올리지. 폐업을 하든 가격을 올리든 사장인 내가 권한이 있어. 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격을 올려서 수익을 만들어내서 내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버스 회사 사장님들은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왜 못해? 허락받아야 돼. 서울시가 모든 통제를 하고 있고 모든 결정 권한을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요금을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려, 사장님들은. 그래서 그 책임, 회사가 망하는 그 책임을 회사에다 전가시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승객이 많이 타요, 안 타요? 엄청나게 타지. 중국집은 손님이 안 와. 짜장면 값이 오르면은 손님이 안 오니까 그래서 망할 수는 있어. 이게 내가 집에서 짜파게티 끓여 먹지 그것도 주고 안 준단 말이야. 근데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는데 얘네 두 번 타는 거는 돈 받지 말고 그냥 가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시켜? 서울시가 시키잖아. 사장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그 망하는 게 아니고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이미 엄청나게 버는데 그걸 다 퍼준 거야. 그러니까 그 사장님들한테 책임을 못 써요. 그래서 결론은 절대 안 망한다. 사장님들. 그래서 그게 동아무소에서도 신의치 사측이 주장한 걸 다 부정했어요. 근데 마지막 남은 게 이 170이냐 200이냐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 까지 근무하고 뭐 토요일은 휴무일이라고 치고요. 그다음에 일요일이 주 휴일이라고 쳐요. 일요일이 주 휴일. 근데 우리는 자 이거를 우리가 5일이잖아요. 5일. 이 5일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 월화수목금 5일을 다 알고 있지만 제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걸 소정근로일이라고 하고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몇 시간? 170만 예. 맞아요, 틀려요.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170. 맞아요. 왜 176시간인 거죠? 하루 8시간씩 하루 8시간씩 며칠? 22일 22일. 이렇게 나왔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가 시급을 곱하면 시급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너무 위원장님 모범생 들어오는 자 위원장님 말이 틀려. 근데 너무 제가 야당 시절부터 했었는데 거의 탑 하이 클래스 거의 전문가 수준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월 기본금 아니 말씀해 주세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좀 민망할까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얘기죠. 그러니까 알아가는 거니까 이거 그러니까 월 기본급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월 기본급. 근데 자 상여금은 뭐에
600%죠? 연 600%? 기본급. 이거에 600%잖아. 연. 매년. 그럼 월로 하면 몇 프로? 50%. 그렇지. 20%. 그래서 반 나눠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우수반과 열등반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적당. 그래서 기본급을 가지고 100, 우리 이걸 가지고 한 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176시간, 209시간이냐를 다투는 굉장히 그 중요 쟁점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월급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주휴일이 한 달에 몇 개죠? 4.5. 매달 틀리네. 평균 1년에 4.4. 뭐 4.5개라고 말씀하신 이제 4.35를 말씀하신 거고 평균 몇 개? 주휴일이 다 다르지. 평균 4개, 내가 주휴수당 4개 받는 달도 있고 5개 받는 달도 있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고정적으로 받질 않아요, 그거를. 고정적으로. 응? 고정적으로 받질 않고, 그 다음에 근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에서 때려 박아갖고 4일인 달도 4.34를 받고 5일인 달도 4.34 받는 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막 다툼이 많이 생겨가지고 결국에 다툼이 된 게 우리가 이제 주장했던 게 저희 심정 농사도 보고 했지만 거의 막 이론을 개발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요 시간이 들어가면 이 176 플러스 우리가 4점 아까 말씀하신 뭐 345 곱하기 이게 4.345일이니까 하루가 몇 시간이라고 했죠 아까? 8시간. 그래서 8시간 곱한 걸 더하면 209시간이 돼. 네? 그 4.345 곱하기 4.3451 곱하기 8시간을 라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에다가 176을 더하면 209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툼이 있는 중에 자 만약에 209시간을 하려면 우리의 월급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월급은 요 월 기본급만 해당이 되는 거지. 야 니네가 이거를 다 월급으로 하고 209로 주장을 했다면은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휴수당 분까지 포함해가지고 176시간분하고 합쳐가지고 상여금을 줬다면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사측은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돈만 계산을 하고 실제 시급을 뽑을 때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뽑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상여금을 그 기본급으로만 주잖아요. 176시간. 그렇죠? 기본급의 600%는 기본급의 원로 한 50%고 일까지 포함해서 줬다 그러면 그러니까 돈도 209시간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시간도 209시간을 했으면은 맞는 건데 그죠? 돈은 이 5일 근무한 거에 대한 거로만 주고 상여금도 그렇게 줬는데 시간만 이 주수당까지 포함해서 나누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좀 알뜰말뜰하신 것 같아요, 그죠? 위원장님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우리한테 유리하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유리하게 나왔고 여기까지는 이제 이 같은 법리니까 그렇게 조금 이제 처음 들으시면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자 우리가 이제 더 확실한 거는 176시간이냐 209시간이냐는 요거 나눠드리는 게 요거 있지만 요 세 페이지짜리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보면 왜 그러면 우리가 176시간을 주장하고 200분은 못 받냐라고 하면 여기서 임금 인상이 그 2% 차이가 나요. 2%. 응? 그래서 저희 계산으로는 아까 이 176시간으로 했을 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인정이 되면 얼마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냐면
12.8% 효과가 있어요. 주 5일만 했을 때. 주 5일만 했을 때. 그 계산이니까 이거는 뭐 일부러 깎아서 우리가 얘기할 수 없죠. 단순히 팩트니까. 그리고 이제 사측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측은 총 인건비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 예산을 짜잖아요. 우리 노동조 예산 짜는 것처럼 전체. 그러면 우리가 16대절 전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일을 했다는 전제. 그 다음에 연차휴가 한 사람도 안 쓰고 다 일을 했다는 전제. 휴일근로, 연장근로 다 했다는 전제. 그러면은 그런 게 50%가 가산이 되잖아요. 그쵸? 휴일근로상. 그러니까 돈이 더 커지겠지. 그 다음에 퇴직금까지, 퇴직 적립금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 인건비 총액을 잡고. 그러니까 18%다. 저 예전에 얘기한 게 이제 지금 자기네가 5.58%가 넘는다. 노동조합의 요구를 다 들어줬다가는. 근데 노동조합의 요구를 다 들어줬다. 이 말 자체가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지. 왜냐하면 단체협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단체협약이 있다고 쳐. 단체협약. 그리고 노동조합이야. 그리고 사용자가 있어. 사업조합이. 근데 이 단체협약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상여금 규정이 있어요. 상여금 규정이. 이거를 개정해달라고 하는 쪽이 누구죠? 사측이야. 단체 교섭이라는 거는 자기네가 요구하는 거를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근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정년 연장 해달라. 임금 몇 프로 올려달라. 뭐 다른 지역에서 64세, 65세니까 우리도 65세 해달라. 암행감차 없애달라. 촉탁직들 임금차별 없애달라.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상여금 규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제가 20년 전에 입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단체 협약의 규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인정이 된다고 했고, 그럼 지금도 인정이 돼야 안 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인정이 되고 반영이 돼야 되는 거야. 마치 최저임금이 8,000원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10,000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편의점 사장님이 알바 새끼 저거 일도 안 하는데 싸가지도 없고 근데 8,000원 주고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최저임금법이 바뀌어가지고 10,000원이 딱 돼버렸어. 그럼 사장님은 어떻게 해야 돼? 줘야 돼. 3명 쓰면은 그래서 내가 힘들어졌다? 2명 바꾸서 돌리든지 1명 보내고 그래야지 그 10,000원으로 오른 거를 안 줄 수가 없어. 근데 우리한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측하고 서울시가 어떻게 해왔냐면 9,000원에 합의하라고 한 거예요. 9,000원. 우리는 당연히 가만히만 있어도 10,000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응? 9,000원에 합의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거를 노동조합한테 하라고 한 거야. 그거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거부해야 되는 거죠. 거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죠. 예전에 우리가 뭐 코로나 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임금 동결한 거 기억하시죠? 그때 한 3회 정도까지는 뭐 다 잘했다고 하고 뭐 코로나니까 고통 분담 하고 무사고 포상금 올라가고 일수당 생기고 뭐 없애고 다 잘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조합원들 사이에서 그냥 임금 동결, 다른 데 뭐 임금 삭감되고 뭐 직장 F 이런 것들 많이 거기에 이제 꽂혀갖고 잘못됐다고 이제 막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떤 비판을 받고 직선제까지 가고 그렇게 했냐면 그게 왜 그랬어 그때? 졸속 합의했다고. 졸속 합의했다. 더 버텨서 싸우고 최선을 다해서 노동위원회도 가고 파업도 한번 걸고 한번 해보고 아닌데 도장 찍어가지고 졸속 합의했다. 노동조합 니네 다 물러가고 탄핵시켜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되게 빨리 해가지고 290가 아까 2%가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이거 21.85%가 나고 우리가 2% 한 번에 올리려면은 뭐 1년 내내 하기 쉽지 않잖아. 돈으로 하면 뭐 20몇만 원이 월 20몇만 원씩 차이가 나버리고. 근데 그거를 덜컥 받으면 그래서 작년 4월경에 우리가 그때 파업 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했었어요. 쟁의행위. 쟁의행위는 뭐냐면 이제 파업이냐 태업이냐
뭐 준법 은행이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조합원들이 쟁의 찬반 투표를 해서 집행부에다가 위임을 하는 거는 뭐냐면 이순신 장군한테 이순신 장군까지 들면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렇다 치고 이순신 장군한테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근데 전쟁을 어찌 노량해전에서 국지전으로 해서 작사를 낼지 전면전으로 벌여서 모든 군인들을 다 써가지고 하루에 끝내버릴지 계속해서 몰입을 시킨 다음에 식량 배급을 막아갖고 장기전으로 갈지 이런 것들은 포괄해서 통과를 시켜준 거고 가장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환경에 만들어 놓고 전쟁을 치르라고 위임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파업에 대한 연애 일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준법은행을 했었죠. 그 준법은행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뭐 조합원들이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어쨌든 했었고 지금 했고 2000 그러면 자 4월경에 집회까지 했는데 파업을 한다고 했다가 딱 안 했어. 근데 지부위원장님들께서 거의 뭐 한 80%였나요? 뭐 그런 이상이 파업을 유보하는 결정을 했어요. 파업을 철회가 아니라 유보. 이게 나중에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모 지부에서 자 회사 완전 어용이죠. 우리 지금 대원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원이나 메트로나 뭐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그 빨갱이 같은 조직이에요. 이 지금 대원이나 메트로나 이런 데는 가장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데고 다른 지역을 보면 그렇지 않은데 이제 아시다시피 어떤 데는 파업에 참여 안 하는 데도 있고 했다가 뺀다고 하는 데도 있고 근데 그 사장님하고 그 어용지부위원장이 짜고 그 차가 이제 나가는데 어용지부장이 이렇게 들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경찰들이 와서 끌어내서 연행이 와서 유치장에 집어넣어. 그럼 차를 내보내. 차를. 응? 이 지부위원장은 어떻게 돼요? 한 3일 있다가 회사가 빼내.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영웅이 되겠지. 야, 빵살해갖고 나는 뭐 노동우동가가 됐어. 씨발 뭐. 응? 그리고 회사는 차가 나갔으니까 감점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 근데 본조하고 이제 우리 결의한 지부위원장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고 그 다음에 불법 파업으로 형사처벌되고 그걸 노린 거예요. 그걸 작년에 우리가 파업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제가 상징적인 걸로 하나만 드린 거예요. 그때 우리가 파업을 했더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사장들이 저는 이제 뭐 사업자 이사장도 지금 뵈고 왜냐면 제가 이제 이것저것 좀 많이 알기도 하고 여러 위원장님도 모시고 뭐 행정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분들 아니까 제가 뭐 개입을 많이 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이제 위원장님이나 지부위원장님 권한을 넘어서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비서처럼 보좌관 역할을 제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장도 만나고 사업적 이사장님도 만나고 또 뭐 정부 또 관계자들도 만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지부위원장님들을 회사에서 컨택을 한 명씩 다 해가지고 사업장 야 너 우리는 못한다. 그래서 전력이 끌어올려지지가 않고 그 감점 갖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선거 앞두고 솔직히 우리끼리 까놓고 얘기하지만 회사가 밀어주는 게 한 반 이상은 되잖아. 웬만한 조직들은 물론 안 그런 데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총대 메고 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가 자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치르려고 했는데 차기도 안 놀라 있고 그 다음에 함정을 파는 게 보여. 근데 우리가 버스 나가려고 했는데 브레이크가 안 밟아져 끝까지 밀려가지고 그럼 운행을 해야 돼 안 해? 안 해야지. 정신성 있고 출근해서 차 나가는 시간이 있지만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유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보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 또 원인. 파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얻을 게 없었어. 그러니까 파업이 목적이 아니잖아. 파업을 해서 뭔가를 얻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자 이것도 뻔히 알아. 왜냐면 자 임금 체불이라는 거는
여기서 판결이 이렇게 됐고 2024년 10월 19일에 어떻게 됐냐면 제가 여기 이렇게 됐어요. 여기. 그러니까 2024년 12월 19일 날 대법 판결이 있었는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고 이 날로부터 그 이후는 새로운 법리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했어. 근데 이거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거든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뭐냐면 대법관 14명이 다 모여. 우리로 치면 총회야, 총회. 노동조합으로 치면. 대법관 구성원이 14명인데 거기 이제 행정처 역할하는 행정처장 말고 13명이 다 모여요. 그러니까 다 모인 거야. 그래서 뭔가 법리를 바꾸잖아요. 그거는 그냥 법이 바뀐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법이. 여기서 판단이 된 왜냐면 모든 대법원 판결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원래 4명이 판단하고 그래요. 그냥 각 사건도 이렇게 하면. 대법원 판결이라고 해도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권위와 그 구속력과 그냥 일반 대법원 판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으려면 언젠가 또 대법원 총회를 열어야 돼. 대법관 총회를.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지면 모든 다른 하급기관의 하급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을 다 구속해버려요.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자 여기서 마치 이 이후에는 임금체불이 되니까 여기에 딱 주라고 나왔단 말이야. 주라고 나왔는데 안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 최저임금이 바뀐 거하고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달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가만히 있어도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안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임금체불이라는 거예요. 임금체불.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합의를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미 우리 거야. 이미 내 거. 독도가 누구 내 거예요? 독도는 일본 땅,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이야. 근데 우리는 자 2025년도 임금 협상을 하고 있었어. 2025년도 이 상임은 우리가 소송해서 법대로 주면 되는 거고 이것도 통상임금은 인정이 됐으니까 법대로 주면 되는데 2025년도에 우리가 8.2% 인상 요구하고 물론 이거는 이제 처음으로 좀 세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올해 공무원 임금상률이 뭐 3.5% 3% 정도 되니까 뭐 이 정도 언저리에서 판결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고 있었어. 한국하고 일본하고 관세 협상을 하고 있었어. 응? 근데 갑자기 일본 놈들이 와서 독도 갖고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되지. 왜? 내 건데. 내 건데. 내 건데 왜 우리 관세 협상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응? 어이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시발놈아, 너는 뭔 개소리야. 그러면 대마도도 내 거야. 응? 너 독도 갖고서 저기 홋카이도 저거 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상임금 문제를 우리 열심히 이거 하고 정년 운전하고 이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오더니 이걸 갖고 파업을 하재. 못하지 우리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도. 왜 합의를 해? 내 건데 합의 됐으니 그거를 해주는 순간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인가 그 여자 수상 그 사람이 독도를 갖고 얘기를 하자고 했어. 테이블에 앉는 순간 저 매국노 새끼 하면서 난리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지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왜 그걸 갖고 협상을 해. 말이 안 되지. 그것처럼 우리 쪽에 된 게 이미 지금 통상임금이 자 이때부터 이미 우리 거가 됐고 우리는 또 더군다나 이 통계가 나왔는데 이 소송을 한 사람들만 인정해 주겠다고 했어. 이 통상임금이라는 게. 우리 이제 기가 막히게 위원장님이나 우리 매출 위원장님이나 보시면 그때 제가 진짜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거 된다고 했다가 왜 분란을 일으키냐. 응? 사장들은 막그 지부위원장을 통해서 소송 못하게 하려고 작업 들어오지. 근데 저는 될 것 같았거든. 우리 박정우 위원장님도 이제
이런 것들을 들어주시고 믿어주시고 결단을 내려주시고 뭐 지도자들이 그런 거잖아요. 원래 뭐 혼자 세종대왕님 뭐 혼자 다 했겠어요 이거를? 다 밑에 누군가 한 거를 갖다가 세종대왕이 한 거가 된 거지. 우리 위원장님은 권현정님 혼자 다 하셨겠어. 우리 강도님들이 다 하시면 이게 잘 반영이 돼서 이렇게 선별해갖고 결단을 내주시면 그게 걱정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저희 같은 전문가가 저를 비롯해서 막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해야 된다, 응? 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는 5년 동안 10% 이상씩 그냥 오르게 된 거야. 30만 원씩 받아 나는 이제 포기하지 않으면 거기다가 그건 그거고 자 지금도 채굴 상태. 작년 1월달, 올해 1월달도 채굴, 2월달도 채굴,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2월까지 왔어. 지금까지도 채굴이네. 여기까지. 근데 이 임금 채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보섭의 대상이 아니야. 이미 내 거인 거지. 그래서 내 건지 아닌지를 다투려면 법원이나 노동부 가서 판단을 받고 그대로 하면 돼요. 응? 내가 테이블에 앉아서 독도가 우리 거냐 아니냐 따지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정한다고 그러면 이게 누구의 땅이야? 그러면 한국이 저주를 했었고 울릉도 옆에 있고 이렇게 해서 한국 땅이야 이러면 되는 거지 일본이랑 앉아갖고 협상을 하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 아까 이게 이게 이제 노동부 이게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매뉴얼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 매뉴얼 노동부 감독관들이 보는 건데 보면 체불임금 청산 또는 단체가기 이행 등 권리 분쟁에 관한 사항은 사법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사항 노동부나 법원으로 가라는 얘기고 노동조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기존의 법령 단체법 등에 의해 이미 확정된 권리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확정된 권리란 말이에요. 우리 통상임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그에 따른 임금이 올라가고 시급이 올라가서 그 시급으로 재산 정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기타 모든 수당이 올라가는 이미 내 거란 말이야. 이미. 그래서 단축교섭 대상이 되지 않고 만약에 임금 체불과 같은 사유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의 이유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지금 체불 상태 12.85% 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을 시켜주지 않았으니까 주세요 하면서 파업을 했어. 전체가 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불법이야. 불법. 우리가 지금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기 전이잖아요. 그죠? 노란봉투법은 이제 바뀌었어. 법이 바뀌긴 했어요. 현재는. 그래서 우리가 못 받은 돈 달라고 투쟁을 해서 그것도 합법적인 파업이 되고 합법적인 쟁의. 그러니까 쟁의형 결과 파업하고 같은 말은 아니지만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했다. 우리가 가서 열받으니까 이걸 전면으로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고문에도 막 여기도 써있는 게 여기도 써있어요. 여기도 저 부천호 공고문 여기도 임금체불로다가 파업을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서 쟁의를 하면 불법이야. 그러면 다 손해배상 혜택이죠. 파업에 참여하신 분들 많이 해갖고 구도구 다 해서 막 수십억씩 보여줘야 돼요. 현재 법으로. 그 다음에 또 유치장 갔다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데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북구동 이순신 장군이라고 안 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기가 그러면 이순신 장군 하자. 그러면 바로 내가 내 군사들이 다 죽고 그런데 어떻게 북구동 쪽으로 가서 파업을 하라고 그래. 아까 말한 것처럼 운행 시작하는데 브레이크 안 밟히면은 정비한테 맡겨서 못 간다고 하고 안 나가야지. 내가 갈비뼈가 나갔는데 컨트롤 하는데 어떻게 시합에 가냐고 밀어야지. 밀어서 내 몸을 회복해서 만들어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부위원장님들이 그때 4월달에 파업 유보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 실익이 없었던 게 파업을 했어. 성공을 했어. 근데 고작 얻는 게
이렇게까지 물어줘야 되고 다른 데는 부산 이런 데를 기준으로 하면 7%대예요. 7%대. 여기 왜냐면 200%로 계산해서 주고 야간별로 시간수라든가 이런 게 기존의 단체별이 우리보다 적어. 그러니까 우리는 오전반 같은 게 야간 근로 수당 몇 시간 분이에요? 오전반 야간 근로. 산정. 그러니까 몇 시간 분을 야간 근로 수당? 2시간. 오전반, 오후반은 몇 시간? 3시간. 3시간. 근데 예를 들자면 부산은 1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다음 인천도 좀 차가 좀 저기잖아요. 늦게 나가잖아요 아침에.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유리한 구조야. 이미 단체가 그래서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 거야. 지금도 서울시나 이런 데서는 7%나 8%에 합의하자고 해. 다른 데 막품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울시가 얘기하는 건 15.8% 이건 맞지 않는 게 자기네가 총의 임금이 가상적인 판단을 하는 거고 우리는 쉬는 게 원칙이잖아요. 쉬는 게 원칙인데 일을 하면 더 주는 거고 그러면 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12.85가 보장이 되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 월 100만 원씩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야. 응? 근데 회사가 80만 원만 받으라고 합의를 하고 권유를 해요. 그러면은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요? 아니요. 그럼 빨리 해야지. 빨리 해갖고 빨리 해야지. 일만 포기하고 빨리 받는 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건데 그래서 계속 가고 있고 못 바꾸고 우리가 포기를 하지 않으니까 계속 가는 건데 만약에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합의를 했다고 또 노동조합이 나는 11.8% 7%인데 우리가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자 뭐 서울시는 80만 원만 주겠다고 하고 노동조합이 90만 원의 합의를 딱 했어. 그러면 유예예요, 무예예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 것 같아요? 자, 노동은 뭐냐면 아까 되게 신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내가 일을 하면 즉시 그 내 계좌에 대가가 꽂히는 거야. 매일매일.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노동을 하면 나는 이미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그거를 맨날 하루에 한 번씩 받는 분들이 일당제인 거예요. 그죠? 1급제. 그거를 모아서 줄 수도 있고, 우리는 거의 1급제 사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루 일하는 게 다 다르잖아. 주유도 다르고, 뭐 어떤 휴일날 나와서 할 수도 있고, 그 하루하루 일한 걸 모아서 한 달에 한 번 줄 뿐인 거야. 내가 갑자기 한 달 있다가 내 월급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응? 근데, 자, 그러면 내가 하루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대가가 생겼는데 그거를 남이 포기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님이 계셔. 근데 갑자기 내가 100만 원씩 줬는데 사장님하고 가서 만나가지고 야, 사장은 80만 원만 준다고 하는데 내가 조정해서 90만 원만 주기 때문에 그 정도 받고 끝내자. 이 정도면 됐지. 그래서 사장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합의를 딱 하고 왔어. 근데 다음날 월급 받아보니까 90만 원이 더 찍혀 있어. 내 월급보다. 그럼 유효야, 뭐야? 누죠? 그 부분만 유효야. 그 부분만. 이 모자라는 부분, 이 10만 원은 무효야.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효력이 없는 거야. 나는 어떻게? 위원장이 잘했어. 90만 원까지. 나는 또 소송해야 돼. 100만 원. 10만 원 더 달라고. 10만 원 더 달라고. 이것 때문에 지금 부산이나 다른 데서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산은 잘 왔어요. 그 사정에 맞게 처음에 하면 다 어려워. 그래서 끌어내서 어쨌든 협상을 해서 파업도 하고 다른 지역도 그렇고 해가지고 잘 해내서 한 거니까 욕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잘했어. 근데 우리는 더 잘해야죠. 그쵸? 예.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 예. 제가 지금 늦게 들어와서 앞에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저는 또 나가야 돼서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보고 나가겠습니다. 네, 네. 워낙 소란소리가 많아서 예, 예. 25년도에 임금 협상 안 하면 안 하는 겁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25년도에 임금 협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했다고 치면 네. 25년도 단체협약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2026년도에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단체협약하고 임금협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뭐 안 돼. 그러면 넘어가서 네. 2026년도에 25년 거하고 26년 같이 합니다. 같이 됩니까? 그게? 됩니다. 돼요. 그게 돼요? 돼요. 아, 그게 수많은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이 없을 뿐이지 네. 이걸 묶어서 하던 뭐 이거를 25년도는 1%하고 26년도는 3%를 하고 하든지 같이 묶어서 4%를 하자고 하든지 다 가능하고 뭐 임금 이 중에 자 임금협정 단체협약이 이렇게 있는데 임금협정 단체협약이 두 개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뭐 임금협정은 해결됐었어요 1%. 예? 또 단체협약은 우리가 저기 합의를 안 했어. 그러면 임금협정은 된 거고 요거 단체협약. 여기 있었던 25년 단체협약하고 요거 2026년도는 단체협약이 없잖아요. 이거 같이 하면 전혀 걱정 안 하죠. 그러니까 25년도에 임금 협상을 안 해도 26년도에 넘어가게 다 됐어요. 넘어가도 다 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단체협약에 이미 그런 조항 자동 연장협정 다 해놓고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25년도에 그럼 안 하는 거죠 임금 협상? 아니 그건 참 모르죠. 그거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내일이라도 하려고 지금 총력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처음에 드렸던 그런 부분을 좀 아실 지금 못 텐데. 들어갔고. 아 그거는 걱정 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말고 네. 우리 말고 엄청 제가 그 사례도 하나 보내드려놓을게요 위원장님. 기사가 나온 게 있으니까. 그래서 민주노총이나 뭐 우리가 아는 뭐 기아자동차, 뭐 현대중공업 이런 데는 2년에 한꺼번에 하는 데들이 많아요. 그거는 걱정 안 하세요. 없어지지 않는다 절대로.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뭐 이렇게 됐고 만약에 아까 파업을 했다고 치면 이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4월달에 고민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자 파업을 해. 근데 100%다 성공했어. 한 명도 안 빠지고 모두가 파업에 참여해서 하루 완전하게 파업을 했어요. 성공을. 딱 야 우리 파업했어. 그럼 서울대가 막 전화를 해. 사업적하고. 그래갖고 딱 테이블에 갔어. 우리는 막 조합원들 딱 파업 딱 하고 대우를 가지고 협상하고 있는데 저기서 딱 얘기하는 거야. 아 우리는 야 12.8%에서 딴 데보다 5%가 그러니까 월급도 안 그래도 많은데 5%가 더 올라가게 돼버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주냐. 임금은 절대 못해. 그러니까 단체 협약 정년 2년 연장하자. 또는 촉탁직 1호봉 정도 해주자. 그 둘 중 하나 선택해라. 그 아멘검찰? 그거는 서울시가 교섭 대상이 아니니까 안 되니까 뭐 권고할게. 이렇게 나왔어. 죽었다 깨나도 뭐 파업을 하고 자빠지고 지금 창원이 한 7일 넘게 파업했고 부산도 하루 파업했고 그 다음에 저기 뭐 광주 같은 데는 2주 넘게 했어요. 근데 고작 3%밖에 못 올렸어요. 거기는 근데 희한한 게 한 명도 돈 달라는 소리 안 해요. 거기 파업하고 내가 버는 3%밖에 못 얻는데도 야 우리 할 만큼 했다. 아싸래. 그래서 제가 뭐 호남 분들 뭐 영남 분들이 진짜 화끈하시구나 이런 걸 아는데 그런 분들이 설마 올라오면 다 뺀질이가 사장들이고 다 서울 사람이 돼가지고 피 한 방울 나는 손에 안 걸려고 한다. 그래서 마치 내가 우리 위원장님 주위에 다 한 분도 그럴 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떤 데들은 난 우병이야. 도교조합하고 지부 수행들은 남이고 일단 떼어주는 거야. 아 니네가 파업해? 니네 위에 해줄게. 내 월급이 몇십만 원 내 월급이 한 달 뭐 이렇게 뭐 1년으로 통틀어 한 300만 원 오르는데 그 파업으로 하면 20만 원 정도 넘게 깨지잖아요. 약간 21만 원 무사고 상금까지 해가지고. 근데 내가 파업을 안 했으면 그 300만 원이 안 생기는 건데 파업을 내가 21만 원 했으면 당연히 손실 보고서 해야 되는 거잖아. 군인이 전쟁 나가는데 나라를 위해서 싸는 거지. 내가 팔 하나 나가면 얼마, 다리 하나 나가면 얼마 이렇게 계약서 쓰고 나서 하지 않지만
지금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데가 부지기 심해요. 그런데 자 파업을 하러 했어. 근데 나는 아무 혜택이 없어. 그리고 저 옆에 계신 형님들, 촉탁직 형님 계신데 사책에 또 저 형님 보니까 저거는 사책 따까리야. 물론 이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기 먹고 사실래니까 촉탁 재계약 해야 되니까 그걸 뭐 계약하고 싶은 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아싸하게 우리가 나는 얻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는 임금 동결 선언을 하는 거야 올해. 이것만 줘. 이거 좀 따로. 우리 월 100만 원 좋아. 이거 받고 우리가 받을 거 받는 대신에 올해 임금 동결 할게. 그리고서 저 촉탁직 차별받는 분들 임금 맞춰줘. 이런 거. 똑같은 일하면 더 힘들게 오히려 더 장거리를 좀 뛰는데 그 다음에 관리직원들 뭐 대원이나 조금 챙겨주지 다른 데는 거의 최저임금보다 혼자서 다 합니다. 열악하잖아. 이런 분들 임금 맞춰주겠다. 이렇게 뭐 괜찮아. 뭐 키워 이거는 돈 달라는 게 아니라 차별을 없애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일단 여기서 그러면 하실 분 그게 파업이다. 파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그거 딱 그 정도야. 촉탁제 임금 차별 없애거나 정년 2년 연장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아메리칸 없도록 노력한다. 뭐 이런 거. 휴가 하루 더 줄게. 휴가 하루 늘려줬어. 휴가 하루 늘려줬다고 쳐. 그러면 파업하실 분. 해야지. 20만원 초기금 냈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분들 도와줘서 해야죠. 그게 노동조합인 거예요. 나한테는 이익이 없어도 약자한테 그게 멋있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신뢰를 얻어, 신임을. 근데 하면 뭐 내심에 어떻든 하자고 하면 하시겠죠. 우리 대원 우리 이제 아주 저희 지부 회의하실 때도 너무 힘들어 이런 데 와서 아직 싸워야지 해갖고 뭐 고참이고 뭐가 없어 이런 데는 막 들려버리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나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딜레마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파업을 해서 막 끌어갖고 동력을 막 끌어올려가지고 이제는 그렇잖아. 이제는 한다고 그러고 못하면은 돈도 불타. 5개 들고 뻥쳤다고. 그러니까 지금의 만약에 파업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해야 됩니다. 그때는. 근데 그러려면 우리의 각오가 한 푼도 못 올려도 이 통상임금은 저희가 지켜야 돼요. 왜냐면 노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원 가격 권리가 있는데 10회사가 80만 원 준다고 했을 때 90만 원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딱 합의를 했을 때 박정우 위원장님께서 밤에 몰려가서 술 취해갖고 술김에 막 찍었어. 90만 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서 본적 쫓아와서 다 때려 부시고 불질르고 부심하고 해야지. 왜냐하면 이거는 해도 무효지만 만약에 오늘 날짜로 그런 이 90만 원의 합의를 노조가 했다라고 하면 장래는 유효해요. 장래는. 깎아먹는 합의도 가능하다. 지나온 거는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좀 수습 놓고 뭘 아시는 분은 이 계속 끄는 것도 전략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계속. 이미 노동을 하면 내 권리가 됐다니까. 오늘 노동하면 오늘 권리가 되는 거니까. 자, 10월 10일 기준으로 나는 이때까지 내 노동을 했잖아. 그죠? 근데 월급은 이때 받더라도, 월급을 한 달 있다가 받더라도, 이 노동을 한 그 날에 노동에 대한 대가는 박탈을 시킬 수가 없어. 그 누구도. 만약에 이거 가만히 있으면 병신이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구할 필요 없다. 그거는 다 간부모가 다 때려치고 가서 찌르러 살아야 돼. 노동자 간판 내리고. 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뒤통수 쳐갖고 갑자기 로또 맞은 게 아니라니까요. 밤에 누가 그렇게 일을 해? 가족주장. 그게 제가 그 대형 면허가 있는데 한번 뭐 시험도 같은 거 다 봐봤어요. 그 자격이 다 있는데 그걸 해보면서 제가 한 조금에서 2달 걸렸나? 네. 그때 한 20년 동안 맨날 상담만 하다가 그게 다 개소리인 줄 알았어. 솔직히 말씀드려요. 뭐
뒷바퀴가 뭐 사람을 넘어가는데 저기 뭐 몇 정거장 갔는데 몰랐다고 해서 뭘 이렇게 뻥치고 있냐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그랬는데 모르고 전 막 연상 넘어가고 타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초도 한눈을 팔 수가 없단 말이에요. 1초도. 그 저는 지금도 만약에 승객 한 명이라도 태우고 100m 가라고 하면 죽어도 못해요. 저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나 혼자 그 아무도 없는 그 면허시험장에서 하는 것도 막 벌벌 떨면서 막 하는데 그 사람을 태우고 간다? 그러면 나 혼자 막 잘 보고 이걸 손 맞추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사람이 잘 앉았는지 못 앉았는지. 이거니까 우리가 스스로 되게 우리의 노동에 대해서 폄하하는 게 있어요. 저기 롯데월드 빌딩에서 청소 일 닦는 분들이 한 60만원, 막 70만원 받아요. 적어도. 하루 일하시면. 그걸 왜 그렇게 해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거든. 왜? 위험하니까. 우리는 항상 위험을 끼고 사는 직업이에요. 네? 관리 직원 중에 깜빵관리를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노동을 하다가. 그 호주 위원장님 그 예전에 호주 연수하셨잖아요. 그 노동조합 가셔가지고 이제 우리 RTBU라는 노동조합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질문도 하시고 하는데 변호사보다 월급이 많아요. 버스기사. 변호사는 넘쳐나거든. 응? 넘쳐나. 근데 안 하려고 그래. 거기 포크레인. 그래서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가면 포크레인 기사 따가지고 그걸로다가 일을 해요. 그게 훨씬 더 많이 먹어. 타일 붙이고 이런.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위험에 노출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우리는 받을 돈 받는 거. 원래는 이만큼에서 받아야 되는 거야. 한국에서. 근데 법 때문에 우리가 3년치가 청구를 못하니까 2020년까지 청구를 못하는 거지. 미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회사는 절대 안 망한다. 서울시가 제대로 돈 주면서 사업하라고 하고 그 돈을 제대로 줘야지 우리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자 이런 거 잘 안 가르쳐주고 이런 거 우리 안 가르쳐주고 야 80만 원 주장하는데 다른 데처럼 다 여기도 계시면 있잖아. 뭐 누가 12% 올려줬다가 1% 올려줬다가 하지만 다 임금 동결이야. 진실은. 우리도 이렇게 하면 12.85% 올려준 것 같으면 올려준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다시 한 번. 그죠?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언제 우리가 11.85%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당연히 줘야 될 거지. 이미 독도는 우리 건데, 우리는 독도가 우리 건데, 일본하고 협정하는데, 독도를 우리한테 주세요라고 일본한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 아니, 관세 협상하는데 유리하게 하려고, 자, 일본한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수상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독도는 우리 거라고 확인을 해서 다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를 양보할게요. 이게 미친 짓이지.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합의를 못 하는 거야, 지금까지. 그 시간이 갈수록 지금 할 수 있는 게 자, 파업. 아까 딱 눈빛을 보니까 막 눈빛이 막 흔들려요. 지금. 그 파업 할 거냐고. 여기도 이렇게 강한 조직도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그거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먹고 역사 예전 퇴직금 누진제 있죠? 예? 제가 들어오기 전인데 갑자기 퇴직금 누진제가 있다가 없어졌어. 학자금만 바뀌고 뭐야 팔아먹은 거지. 예? 팔아먹은 거잖아요. 맞잖아요. 역사의 죄인인 거야 그건. 백두산 대한민국 땅인데 북한 애들이 중국한테 팔아먹었어. 반은. 역사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지금 파업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고발을 다 했고 우리 19개 회사라고 17개, 16개 회사인데 먼저 고발한 데는 사업조합 이사장 회사 계열사 그 다음에 교섭위원, 사측 교섭위원들 계열사 그 다음에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한 명씩만 드렸어요. 이제 거의 한 5분이면 끝나니까. 한 명씩만 피해자를 특정하라고 했어요. 재직자 한 명, 퇴직자 한 명. 퇴직자 한 명, 퇴직자 한 명. 그 다음에 지부위원장님들을 고발인으로 명단에 넣어갖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사들이 있어요. 안 하는 사들. 그래서 사업자 이사장 계열사, 그 다음에 사측 교섭위원 회사들, 그 다음에 안 갖고 온 데들. 자기 이름을 그것도 못해. 그 고발장에 저희 박정권 위원장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가 있고, 신주영 우리 뒤에 있는 신주영 노무사. 노무사 되니까
이제 조사를 받으니까 믿기도 하고 들어갔어. 위원장님 당연히 들어. 우리 계신 조항구 위원장님 여쭤보시죠. 당연히 들어. 그런데 그것도 이름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팡팡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먼저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빨리 조사가 빨리 하게 하려고. 공직 차원에서. 그 다음에 먼저 하겠다는 거. 먼저 조사를 받게 해달라는 데가 상진, 그 다음 세풍하고 상진하고 저기 신흥. 여기는 이제 가열차게 우리는 선제적으로 먼저 하겠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요청하셔갖고 했고,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쯤 도달하게 해가지고, 원래 이제 10일에 한다고 했으니까 내일 정도 아니고 내일이구나. 오늘 발송을 하면 내일 도착하게 해서 나머지 회사도 할 거예요. 우리 병원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왜 점차 조합원을 받지 않느냐, 뭐 탄원서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저희는 4월 달에 모든 지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정을 했어요. 그 진정은 뭐냐면, 일단 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사장님이 안 나와도 돼. 조사받는 인사 담당자나 이제 김다로 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조사 받으면 돼. 그래가지고 노동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죄를 졌다. 그러면 실형 지시를 해요. 실형 지시 우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나왔고 이 공항원수 판결이랑 이후에 실형 지시가 나왔는데 똑같은 기준으로 나왔어. 나왔고 그렇게 한다면 그런 게 진정이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행을 회사가 안 하면 그걸 이제 기소위원으로 조사를 해서 이제 검찰로 송치를 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해버리고 이제 전과자가 되는 거고. 요거 법원은 그거를 좀 압축시킬 수는 있는데 바로 검찰의 수사 제의를 받게 하는 거라서 사장은 직접적으로 타겟에서 고발을 하면 사장이 한 번은 나와야 돼, 조사가 돼. 근데 제일 싫어하는 게 돈은, 자, 체불임금 이거는 자, 우리가 소송 들어간 거는 사측하고 서울시하고 다툼이 있어요. 니네가 줘야 된다, 니네가 줘야 된다. 이것도 결국은 서울시가 줄 거지만. 근데 작년에 12월 19일에 법리가 바뀌어서 그 고정성 재직자 조건 이런 게 바뀌어서 법이 바뀌었잖아. 그러면 서울시가 이 이후에 임금을 줘야 된다는 거는 불변의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는. 다 알아. 사장님들은 돈을 자기도 안 오는. 응? 법리가 바뀐 건 누구나 온 세상이 다 알았습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다? 고발당하는. 왜냐면 정과가 생기면 출국할 때도 쉽지 않고 어느 미국 같은 데 못 가. 그다음에 대출받고 이런 것도 막 제한이 있고 회사 운영하려면. 그러니까 실질적인 타격을 준 거고 막 그렇게 하니까 막 동요가 생기고 제가 그때 뽑아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사측에서 막 지부 사업조합에서 회사 대표들한테 보내서 한마디로 말하면 니네 지부위원장들 좀 고발 못하게 막아라. 뭐 이런 취지예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그런 뜻이 담겨있는 건 보내고 그런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진정을 해봤더니 노동부에서 뒤집어지는 거야. 2만 명, 18,000명 걸 언제 다 하냐 라고 해서 우리도 대원들 나왔지만 몇 명 뿐만 아니라 한 10명, 뭐 7명, 8명 이런 식으로 뽑은 거야. 특정을 다 빨리 나오게 하려고. 응? 거기서 일하기 싫어. 일 너무 크고 막 나사 빠진단 말이에요. 원래는 자기네가 다 해야 되고 감독관들이. 근데 우리는 다 해서 여기 신노무사가 손지원노무사가 저걸 다 정리를 해갖고 6명, 7명 했고 다 계산해서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온 거야. 근데 이게 서울청에서 먼저 나오고 고양시청 나오고 우리 동부지역 10개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보내주신 엊그제 노동부를 가서 그 노동부 김영훈 장관님의 대리인들이 나오셔서 거기다가 우리가 이 진정했던 사건들이 빨리 진행하게 해달라. 이렇게 빨리 진행하게 해달라는 거는 시정 지시가 나오는 대로 빨리 이행이 되거나 아니면 안 됐을 때 빨리 기소를 해서 빨리 처분하게 해달라고 해서 되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회사도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고발장을 우리가 다 넣어버리면 더 뒤집어져. 예상 못하면 우리께 늦어진다고. 오히려 방해가 돼. 그리고 자, 이 수사 이미 체부를 그때 이제 4월에서 6월까지 정도가 계산이 됐는데 이미 확인이 됐잖아요. 범죄 잘못하고 있다는 거 노동부에서.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몰랐다가 누군가 신고를 했는데 내가 맨날 흥명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뭐 박나래가 있다. 네, 박나래가 자기 회사를 만들어 놓는데 분리가 되니까 회사 돈을 계속 빼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니저들이 딱 그 경찰에 신고를 했어. 그러면 경찰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횡령했다는 거. 그러면 그 나머지도 계속 횡령하고 있다는 것들이 추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입증이 안 돼도 이 수사관들이 사건을 해서 기소를 하고 사건 조사를 해서 할 수가 있어. 그걸 인지수사라고 합니다. 인지. 내가 스스로 알아보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상황이야. 노동부에서. 노동부가 사법경찰에 권하니까 노동경찰이에요. 노동부는 돈 받아주는 데는 아니에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확인시켜주고 처벌을 하는 기관인 거지. 우리가 돈 받으려면 사실은 민사소송은 또 따로 해야 돼.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필요한 작업이야. 그래서 노동부 이미 진정을 해놓은 사건, 그다음에 고발은 아까 말씀드린 사장들한테 굉장한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했고, 오늘도 하면 이제 전체가 다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앞뒤 못 가리는 정신 못 차리겠고, 그리고서 우리는 여기서 이자가 계속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자 6%, 20%에서 10월 23일부터 또 우리가 이자 부분이 더 가중이 되고, 이게 시간이 더 지나가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 시기가 적기가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민사소송을 할 때 먼저 하면,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공항수도를 2015년도에서 끌어와서 2023년도까지 끌어왔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거지, 2012년도 저희가 처음 했을 때, 그러니까 민정청이 14년, 15년 했을 때 인정을 못 받아. 우리가 지금 하는 문제 제기하고 있는 진정이나 고발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범죄 의사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 고의가 있어요, 고의가. 그러니까 내가 뭐 일부러 해서 딱 이렇게 쳐가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딱 쳐갖고 위원장님의 눈이 딱 나갔어. 그건 처벌 받아야 안 받아요. 그거는 내가 상해를 입혔으니까 치료받으시고, 뭐 한쪽이 안 좋아지셨어, 시력이 떨어져서, 그러면 손해배상을 할 수 있어서 처벌은 안 받아. 왜냐하면 고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내가 가서 근데 학생이 갈겨서 다쳤어. 그건 처벌 받는 거예요. 그것처럼 임금 체불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막 다퉈지는 상황이고, 그럴 때 우리가 동아운수에서 다 보면 우리한테는 아무 사례가 없었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다른 데 나왔지만, 또 노동부에서 실형지시 나온 것만 가지고 뭐 노동부에서 감독관 혼자가 자기 생각 얘기한 거지 법원도 아닌데 이러고서 막 버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아운수 판결을 기다렸는데 동아운수 판결이 나오니까 지금 좀 깎겠다고 다 못 주겠다고 너무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 갑자기 하늘에서 날벼락 떨어져서 재정 부담이 더 되게 돼 있다. 이러면서 막 버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추후적으로 밟아야 될 거는 계속해서 이게 늘어나겠죠. 시간이 가면 이 채무 상태가 그렇게 되는 거야. 채무 상태가 계속. 또 내년 5월까지 해결이 안 됐어.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 다 체불되는 거야 또. 그럼 우리가 고발하고 민사소송하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이 2024년 내년 5월이라고 2024년도 임금과 2025년도 단체 2025년도 단체교섭 임금 협정 아직 해결이 안 된 거고, 2026년도 단체 교섭 또 할 거예요 지금. 할 거야. 그래서 몇 차례 더 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해. 그럼 양쪽 다 걸고 하는 거지. 그땐 진짜 해야 돼 진짜. 몇 프로라도. 이건 당연히 이걸 갖고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통상임을 갖고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별대로 플러스 알파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감은 좀 잡히셨죠 그래도. 네,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제 알아요. 뭐 퇴직하시는 분들, 내가 퇴직해서 이걸 찾아서 언제 그걸 하고 있냐, 난 좀 깎아도 뭐 해야 되는 거지. 빨리 맞는 게 좋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근데 이거라서 저희가 이거를 이 부분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대신에 최대한 빨리 하고 뭐라도 하나를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거는 양보를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당연하게 요 체불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분명하게 알려주겠다. 서울시에 체불이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고발 사건 노동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일본이랑 하다가 협상이 안 되니까 트럼프도 불러오고, 예? 프랑스, 영국, 중국, 시진핑까지 불러와서, 아, 이재명 얘기가 맞다. 그러고 있는 작업 중인 거예요. 그냥 우리하고 일본이랑 뱀폈다가 우리가 작살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끌어들여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는 걔네는 기관총 들고 막 싸우고 우리는 이거 갖고 저거 이 단도 갖고 죽이려면 한 발 한 발 아주 조심스럽게 가서 한 방에 탁 찍어서 죽여야 돼요. 어설프게 상처만 딱 내면은 총 맞아 죽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절대로 저희 박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리기 전해드리면 단 1원도 이 똥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를 안 하겠다. 그거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줄기차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니까, 그걸 정말, 그리고 귀한 돈을 지구위원장을 주신 거예요. 정말 제 양심에 없는 소리는 안 하는데, 그거를 잘 좀 이해해 주시고 되게 제가 이제 지구위원장님들 중에 제대로 하시는 분들 보면 많이 외로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좀 싸워주시고, 예, 좀 위원장님 외롭지 않게, 그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방송. 부분 있으면 질문 안 받습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버스 기사도 하고요. 지금 동남구 교통정책 사무위원을 맡고 있는 김풍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업이라는 거하고 그 행정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면은 요거로 돈 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하다못해 11월 11일 날 빼빼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저분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아니 딱 이상한 거는 행사를 하면서 서울시 버스나 운수사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종사원들 있죠. 예. 그런 거 하루 1년에 한 번씩 예. 데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달력해가지고 필수하고 행사라든가 그러면 가족과 같이 하는 행사, 문화행사 하루 이렇게 하루 운행을 안 하더라도 하나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서울시나 사업 쪽에서 어느 정도 기사들한테 해줘야지. 그런 또 인센티브를 해줘야지. 기사들도 그런 거 서울시나 우리 사업 쪽에서 그런 걸 어느 정도 서로 상부상부 하자 이거죠. 그리고 또 우리 거기다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중앙철도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들어가는데 행사 때 무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위험 부담 많이 안고 하니까 조금 노선을 좀 단축을 시키더라도 돌려오게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해줬으면 하고 또 서울시에는 지금 다른 걸 하잖아요 지금. 제가 이민 가신 분들이나 서울시 여행 갔다 오신 분들한테 물어봐요. 대한민국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 체계가 어떤지. 세계에서 랭킹 1위 안에 2위 안에 듭니다. 그냥 그렇게 잘 되는 데인데 너무 혜택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위원장을 추대하고 위원장을 추대하자. 말씀 메트로버스 위원장을 추대하고 박정권을 몰아내자. 옆에서 어디가 있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좀 기사들이 좀 힘이 나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피가 좀 살가. 수정하는 내용 지금 그래서 사실 지금 정권에서 되게 너무 오세훈 시장 마인드가 좀 쉽지 않고. 이렇게 시위를 맨날이나 주인 없는 집에서 왜 시위를 하고 그러는가? 그러잖아? 누구 뭐라고 하는 거 시위를? 주인도 없는데. 여기 지금 울고 하는 아니 그럼 나는 할 수 있는 게 나왜? 아니 저 우리 지금
사전화 협의하네 끝났어요. 조항부 위원장을 추대하자. 취지가 무슨 말씀이세요? 나 조항부 위원장은 잘하니까 답장권을 몰아내고 공지할 조항부를 추대하자. 일단 그거는 저기 해서 우리가 발전 사실 시장이 바꾸면 제일 좋은데 그 TF팀 마련해가지고 저희가 노사정 협의 기구가 만들어서 저희 의견을 들어주고 근데 민주당이 되면은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 됐을 때는 되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실행이 되고 안 되고 떠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고 혹시 의회의견 참여해서 제가 저 민주당 쪽에서 저기 서울시장이 되게 되면 거기 그 잘못위원으로 하려고 제가 비서진이라고 회의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제발 민주당에서 되면은 훨씬 좀 낫지 않을까. 아니, 제가 한 말씀은 왜 우리의 임금과 협상을 정치권에다가 맡기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권리 중에 하나인 협상권을 갖고 가가지고 연맹에서 협상하시는 분들이 지금 긴 시간을 끌어왔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일단 무슨 말씀인지 좀 들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 사실 이게 1시간이 넘게 해갖고 저초용 다 설명 드렸으니까 여기 좀 마무리되면 따로 제가 의견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따로 엄밀하게 아니 제가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분명히 제가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나가서 이 시간도 좀 넓게 잡아주셔야지 왜 9시에 잡으니까 그건 제가 시간을 좀 알아서 말씀하세요.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예. 다 설명해 주셨으니까. 영상을요 그걸 저한테 제가 명함을 드릴 테니까 저한테 주시면 제가 누구 이제 욕한 명예훼손 부분 있으니까 그걸 삭제를 한 다음에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그거를 전달을 해주세요. 네. 그럼 됐죠? 일단 그걸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연락을 주세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 저기 대원교통지부에서 그 다행히도 시정지시가 위원장님께서 급여명세서 주시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이렇게 부처장님께서 다 설명해 주신 게 다 맞는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피부로 와닿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서 이제 10분 급여명세를 주셨는데 지금 남아 계신 분이 김종선 그러면은 최동일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최동일, 김종선, 이근영 이분들 급여 체불임금 산정 내역을 노동부에 제출한 걸 제가 뽑았거든요. 그래서 설명드린 게 낫거든요. 176시간, 209시간 이렇게 하면 임금체불 발생했다고 이렇게 하면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급이 바뀌면 우리가 계산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다 바뀌니까 급여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지금 우리 근데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좀 다소 좀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막 이게 도대체 내가 얼마 받는 건지도 모르겠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 최동일 선생님이 그걸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노동부에서 시정지시 나온 금액이에요. 저희가 176시간으로 해서 청구했잖아요. 그러면은 2025년 2월에 못 받으신 돈이 78만 9,455원 3월이 92만 7,190원 4월 이거 이따 드릴게요. 4월이 79만 6천원 5월이 108만원 해서 4달 하면 176시간으로 하면 359만원 정도 못 받으신 거예요. 4달. 그럼 우리 지금 4개월 동안 그게 지금 노동부에서 인정된 거예요. 이게 176시간을 했을 때. 근데 사측에서 이거 해주면 과거 5년치 우리 소송하는 것도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4개월 동안 이 금액인데 5년치 하면 어마어마할 거잖아요. 18,000명이니까. 근데 선생님 거를 지금 176시간을 했을 때 359만 원인데 209시간으로 하면은 금액이 얼마냐면 4달 동안 하면은 302만 원. 50만 원, 55만 원, 56만 원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4달 동안 하면. 여기 계신 분이 전체 뭐 한 10분 된다고 하면 그 금액도 어마어마한데 우리 18,000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이게 지난하고 내가 도대체 얼마 받는 거냐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이 그러니까 임금 체불액이고 이미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주머니에 꽂히진 않아도. 근데 아까 유재부처님 말씀해 주시지만 이자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이 금액에 이자는 예전에는 연 6%가 붙었는데 10월 23일부터는 연 20%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측에서는 209시간 하면 한 사람당 뭐 몇백만 원 이렇게 아낄 수 있는데 18,000명 하면 어마어마하게 아낄 수 있을 거거든요. 걔네도 필사적인 거고 우리도 조합원들 만약에
이번 올해에 176시간 하면 209시간 했어요. 176시간 하면 내년에 만약 3% 오른다면 여기서 3% 오르는 거랑 여기서 3% 오르는 거 매년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재부 차장님 말씀하신 게 이제 역사의 죄인이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게 이게 작은 거 같고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시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이렇게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거 다 위원장님 드리고 갈게요. 김종선님 하면은 176시간 하면 253만 원, 209시간 하면 213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근현님 176시간 하면 293만 원, 290시간 하면 240만 원 뭐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일 최고 안 한 사람만 뽑은 거야. 예, 위원장님 뽑아주세요. 이것도 급여명세서 보내다니까 안 보내주셔갖고 위원장님 한 번에 딱 보내주시는데 안 보내주셔갖고 그게 좀 난감하고 아까 뜬금없죠. 어디 우리 고발할 때 도장 안 찍는 거 있잖아요. 위원장님 고발인에 도장 찍는 거 안 보낸 데가 있거든요. 어디 안 보냈을 것 같아요? 경성. 그리고 뭐가? 그렇지. 거기 안 보내죠. 위원장님 제일 먼저 보내주죠. 바로 보내다니까 바로 보내주죠.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답답하고 막 그런 건데 지금 이렇게 쌓이고 있거든요. 노동부에서도 인정되고 있고 걸면 걸리고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데 보세요. 내년에 3% 인상돼도 여기서 3% 올리는 거랑 여기서 3% 올리는 건 또 다르고 내후년 되면 더 달라지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양보 안 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지역 있잖아요. 다른 지역 먼저 합의된데 다 209시간으로 합의돼. 다 209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양보 안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올해 들으셨는데 그 금액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맨날 듣는 게 도대체 내가 얼마 받는 거냐 막 이런 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연장 근로 많이 하고 휴일 근로 많이 하고 오후 근무 많이 하고 하면 금액이 선생님 아까 3분 뽑았지만 가장 많으시잖아요. 일 많이 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금액 아까 제가 뒤에 있는데 어떤 분이 궁금하다 해서 제가 그냥 금액 바로 계산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금연명세 가지고 저희 오면 금방 계산하니까 그런 거 물어보시면 되고 저희한테 몰라도 그냥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고 있구나. 내가 못 받을게. 그래서 올해 수급분은 예전에 수급분만 한 6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았다가 올해 수급분은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선생님만 해도 지금 금액이 그러니까 배우자고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지금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고 저희 따로 말씀. 그래 따라하고 우리 행사가 있으니까 이거 참고로 우리 본부장 노무사님이에요. 법규 부장님면서 고생하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고 행사로 갑시다. 고생했어요. 내가 좀 만들잖아.